연필을 깎아 노트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나무가루가 식탁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손끝에 남은 가루를 털지 못한 채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퇴직 후 길어진 저녁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고 식탁 위 전등 아래에 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 줄만 적어보려 했습니다. 무슨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하루의 모양 정도면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연필심은 종이에 닿지 않았습니다. 손은 움직이지 않았고 노트의 첫 줄은 그대로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칸을 바라보며 저는 조금 오래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퇴직한 지 새해가 지났습니다. 저녁이 길게 느껴졌죠. 식탁 끝에 노트를 펼쳐두었습니다. 연필심은 가지런히 서 있었어요. 누가 시킨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괜히 숨이 얕아졌습니다. 식탁 위 조명은 노랗게 번졌습니다. 그 빛이 종이 위에만 모여 있었죠. 저는 의자를 한번 끌었습니다. 다리 밑에서 미세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크게 들릴 만큼 집은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엘리베이터가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마저 멀어지자 제 손이 또렷해졌습니다. 연필을 잡아보았습니다. 손끝이 가벼웠어요. 한 줄만 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 줄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쓰려는 건지도 사실 잘 모르겠더군요. 그저 오늘이라는 날이 어디로 갔는지 적어두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인데요. 괜히 기척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안방 쪽에서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문틈이 살짝 울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를 작게 세웠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몸이 먼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연필이 손가락 사이에서 굴렀습니다. 작은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깎아놓은 심은 단정했습니다. 그 단정함이 이상하게 부담이었어요. 글을 잘 쓰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적고 싶었죠. 그런데 마음이라는 건 막상 쓰려 하면 손에서 멀어집니다. 저는 노트 첫 장을 한번 넘겼다가 다시 되돌렸습니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또 크게 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소리 속에서도 할 일을 계속했습니다. 전화가 울면 받았고 식구가 부르면 일어났죠. 그때는 멈출 이유가 없었습니다. 멈추면 뒤처질 것 같았으니까요. 이제는 멈춰도 되는 시간인데요. 멈추는 게 어색했습니다. 저는 연필 끝을 종이에 대었습니다. 심이 살짝 눌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 느낌이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어릴 때 숙제하던 밤이 떠올랐죠. 그때의 저는 늘 급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져도 넘어갔습니다. 지금의 저는 한 획을 그리는 일에도 망설입니다. 노트의 첫 줄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칸이 나를 바라보는 듯 했죠. 비어 있는 줄이 왜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까요? 저는 손바닥을 한번 비볐습니다. 미지근한 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열이 식기 전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연필만 가만히 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타이어 소리가 젖은 길을 긁었죠. 그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시간이 조금 흘러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부터 저는 몇 번이나 자세를 고쳤습니다. 허리를 펴고 다시 구부리고 목을 한번 돌리고
손목도 돌려보았습니다. 몸이 움직이는 만큼 마음이 따라올 줄 알았죠. 그런데 마음은 자꾸 뒤에 남았습니다. 저만 앞에서 기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노트 위에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종이의 차가움이 손끝에 닿았죠. 차가운 종이가 이상하게 솔직해 보였습니다. 무엇도 적혀 있지 않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니까요. 저는 그 투명함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잠깐이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 밤은 이상하게도 길었습니다. 한 줄이 오지 않는 동안 저는 제 안을 자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들여다보는 일도 쉽지 않다는 걸요. 그저 한 줄이면 된다고 나를 달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오늘은 끝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노트를 덮지는 않았습니다. 연필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저녁에 마시다 남긴 물컵이 하나 있었습니다. 컵 벽에 물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물방울을 보고 있자니 제 시간도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연필을 들고 천천히 공중에 글씨를 그려보았습니다. 종이에 닿지 않는 글씨였습니다. 그래도 손가락이 기억하는 모양이 있더군요. 몇 글자를 따라 그리다 멈추고 다시 따라 그리다 멈추었습니다. 손끝이 종이로 가려고 할 때마다 가슴이 먼저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진다는 말이 편안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무 소리도 없는 곳에서 내 숨소리만 들리는 느낌이었죠. 숨이 짧아지면 괜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확실함이 잠깐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저는 노트 모서리를 손톱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종이가 미세하게 휘었습니다. 그 작은 휘어짐이 제 움직임의 전부인 것 같았어요. 누가 내게 기대하는 것도 없고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없는데요. 왜 이렇게 겁이 날까요?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요? 노트의 첫 장은 달력보다 넓었습니다. 넓은 만큼 제가 어디에 서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연필 끝을 다시 종이에 대었습니다. 심이 사각하고 작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에 놀라 저는 손을 조금 떼었습니다. 사각하는 그 소리가 마치 시작의 소리처럼 들렸거든요. 그런데 시작이라는 소리에는 책임 같은 게 따라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책임을 내려놓고 싶었는데 또 다른 책임을 쥐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한 줄만 쓰면 된다고 다시 마음을 낮춰봤습니다. 그 한 줄이 오지 않는 동안 저는 제 이름을 떠올렸습니다. 누군가가 부르던 이름이 아니라 제가 속으로 부르는 이름 말입니다. 그 이름이 종이에 닿기 전 저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감정 호흡 연결 문장. 빈칸은 그대로였죠. 연필을 쥐자 손마디가 먼저 굳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았죠. 오래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서명 말고는 적을 일이 없었어요. 연필을 조금 더 깊이 쥐어보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모였습니다. 그러자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손목을 한번 돌려보았습니다. 뻐근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뻐근함은 오래 앉아 있어서인지 아니면 오래 쓰지 않아서인지 알 수 없었죠. 괜히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등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등이 닿았습니다. 나무가 미세하게 삐걱였습니다. 저는 등을 떼고 다시 앉았습니다. 몸이 아직 자리를 찾지 못한 듯 했습니다. 나는 젊을 때 바빴습니다. 글을 쓸 여유는 없었죠.
볼펜을 잡으면 결제란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종이 위에는 늘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손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손이 먼저 망설입니다. 연필을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을 타고 내려가는 온기가 또렷했습니다. 그 온기가 손끝까지 닿을까 싶어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불었습니다. 창틀이 작게 울렸습니다. 그 울림이 손끝에 닿은 듯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큰 결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작아졌습니다. 이 나이의 시작이라는 말이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시작은 늘 젊은 쪽에 붙어 있는 말 같았죠. 저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시작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줄을 적어보고 싶었죠.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낮춰보았습니다. 하지만 낮춘 말도 손을 가볍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연필을 다시 쥐었습니다. 심이 손끝에서 단단했습니다. 그 단단함이 제 손의 느림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손마디가 하나씩 따로 움직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엄지와 검지가 먼저 힘을 주고 중지는 조금 늦게 따라왔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틈이 생겼습니다. 그 틈이 자꾸 의식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이런 틈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아도 움직였으니까요. 지금은 그 작은 차이가 밤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손을 펴보았습니다. 손바닥에 잔주름이 환히 보였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주름이 더 또렷했습니다. 그 사이에 작은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 그림자를 보며 제가 지나온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간은 바빴고 저는 늘 제일 뒤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손을 이렇게 오래 바라봅니다. 그 사실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연필을 종이에 살짝 대었습니다. 심이 미끄러질 듯 멈추었습니다. 사각 소리가 날 듯 말 듯 했습니다. 그 미묘함이 더 긴장하게 했습니다. 저는 손목을 다시 한번 돌렸습니다. 관절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나이의 소리 같았습니다.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적으려는 걸까?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은 금방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손등 위에 그대로 얹혀 있었습니다. 괜히 웃음이 나올 듯 하다가 입술이 먼저 다물어졌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괜히 들킨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연필을 조금 느슨하게 쥐었습니다. 힘을 빼면 나아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빼자 이번에는 심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다시 힘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했습니다. 손마디가 저를 시험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가 손마디를 시험하는 건지도 모르겠죠. 등 뒤에서 냉기가 조금 느껴졌습니다.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던가 싶었습니다. 그 냉기가 팔꿈치까지 내려왔습니다. 저는 소매를 한번 잡아당겼습니다. 이 작은 동작들 속에서 시간이 또 흘렀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밤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연필 끝을 종이에 닿게 했습니다. 심이 아주 약하게 긁혔습니다. 그 소리에 가슴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손보다 마음이 더 예민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조심스러울까요? 왜 이렇게 손이 느릴까요? 이 느림이 잘못은 아닐 텐데요. 그 생각은 쉽게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의 속도가 떠올랐습니다.
그 속도는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속도는 다릅니다. 조금 더 무겁고 조금 더 깊습니다. 그 깊이를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연필을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손끝에 남은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그 진동이 사라질 때까지 저는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손마디의 속도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조급함은 줄어들었지만 망설임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도 연필을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 작은 버팀이 남아 있었습니다. 감정 호흡 연결 문장. 이 느린 손을 저는 조금 더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은 저녁이면 고요합니다. 예전에는 밥 짓는 소리와 전화벨 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고 현관문이 자주 열렸습니다. 그때는 소리가 겹쳐도 하나도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시계 소리가 또렷합니다. 초침이 벽을 타고 흐릅니다. 그 소리가 밤을 채웁니다. 빈 공간을 따라 번집니다. 저는 그 고요함이 좋으면서도 가끔은 낯설었습니다. 고요한 집 안에서 제 숨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의자를 살짝 움직이면 마루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울림이 오래 남습니다. 소리가 사라진 뒤에도 말입니다. 할 일이 줄어들자 생각이 자꾸 길어졌습니다. 손이 바쁠 때는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할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자주 멈춥니다. 그래서 노트를 샀습니다. 대단한 계획은 없었습니다. 문구점에서 하얀 표지를 고를 때 손끝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종이를 넘겨보니 바람이 얇게 스쳤습니다. 그 얇은 소리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까지 이어졌죠. 그냥 적어두면 잊지 않겠지. 그 정도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노트를 펼치는 일은 생각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집안의 고요가 저를 바라보는 듯 했으니까요. 저는 거실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소파 위 쿠션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창가에 둔 화분도 물을 기다리듯 가만했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없다는 사실이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다는 말이 편하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빛이 고여 있었습니다. 전등 아래의 공기가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 속에서 노트는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부모로, 누군가의 남편으로 오래 살았습니다. 이름보다 역할이 먼저였죠. 그게 당연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나로 앉아야 합니다. 그 자리가 어색했습니다. 나라는 자리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습니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저녁에 제 이름을 속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가슴이 조금 울렸습니다. 그 울림이 금방 가라앉았습니다. 고요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노트 위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또렷했습니다. 빈 종이가 거울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엇을 비출지 몰라 눈을 잠시 피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가느다란 소리가 스쳤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 왔다가 금방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등받이가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그 받침이 조금 단단했습니다.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시간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학원에서 돌아온 아이의 말, 직장에서 있었던 일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을 받아 적듯 기억했습니다. 지금은 적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펼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말 대신 종이를 두고 저를 바라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라본다는 일은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노트의 모서리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종이가 살짝 휘었습니다. 그 작은 휘어짐이 제 마음을 닮은 듯 했습니다. 고요한 집안에서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급하게 흘러가던 시절과는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이 방향이 맞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집은 조용히 저를 품고 있습니다. 벽과 바닥이 숨을 고르듯 가만합니다. 그 가만함 속에서 저는 조금 더 천천히 숨을 쉽니다. 노트는 여전히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열림이 이 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감정 호흡 연결 문장. 고요해진 집안에서 저는 제 숨소리를 오래 듣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스스로가 우습게 느껴졌죠. 이 나이에 무슨 글이냐? 속으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비웃는 것도 아닌데요. 제가 먼저 비웃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잠깐 올라갔다가 금방 제자리로 내려왔습니다. 괜히 헛기침을 했습니다. 방 안에 울리는 소리가 민망했습니다. 그 소리가 벽에 닿았다가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젊을 때 늘 급했습니다. 생각보다 몸이 먼저 움직였죠. 지금은 너무 느려졌습니다. 손이 먼저 멈춥니다. 느려진 속도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더 손이 굳었습니다. 연필심은 단정했습니다. 빛을 받아 곧게 서 있었죠. 그 단정함이 괜히 부담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요. 종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또렷했습니다. 저는 연필을 세워보았습니다. 손끝에 힘이 모였습니다. 그 힘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금방 팔목이 뻐근해졌습니다. 의자를 조금 뒤로 밀었습니다. 바닥에서 낮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또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만 소리를 냅니다. 예전에는 소리가 겹쳤습니다. 아이들 웃음이 먼저였죠. 저는 그 뒤에서 조용히 따라 웃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먼저 웃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연필을 공중에 들어 올렸습니다. 허공에 작은 글씨를 그려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글씨였습니다. 그래도 손은 모양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또 우스웠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걸 쓰고 있으니까요. 나는 왜 이렇게 망설일까? 그 생각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망설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괜히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등 뒤에서 공기가 스쳤습니다. 조명이 조금 흔들린 듯 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글이냐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다른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제 안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누군가의 기준에 맞춰 살던 시간이 몸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잘해야 한다는 말, 쓸모 있어야 한다는 말, 그 말들이 연필 끝에 매달린 듯 했습니다. 그래서 손이 무거웠습니다. 글을 잘 쓰고 싶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적고 싶었죠. 하지만 마음이라는 건 종이에 닿기 전까지 모양이 없습니다. 모양이 없다는 사실이
저를 더 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잠시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따뜻했습니다. 조명의 빛이 얇게 스며들었습니다. 그 밝기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눈을 뜨자 종이가 다시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저만 조금 더 지쳐 있었습니다. 괜히 손을 털었습니다. 나무가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가루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이 밤의 전부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따라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이니 숨이 조금 편했습니다. 어깨가 내려왔습니다. 웃음이 다시 올라오려다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스운 일도 아닌데 괜히 민망했습니다. 연필을 다시 쥐었습니다. 손끝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손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탁자의 차가움이 전해졌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생각을 조금 식혀주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묘하게 또렷했습니다. 쓰지 않았다는 것과 못 썼다는 것은 다를 텐데요. 그 차이를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웃음이 나려 했습니다. 웃음이 나오지 않는 자리에 조용한 숨이 남았습니다. 그 숨을 따라 저는 조금 더 가만히 있었습니다. 감정 호흡 연결 문장. 우습다는 생각 뒤에 아직 적지 못한 마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컵을 씻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잔잔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흐르는 물이 스테인리스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낮지도 높지도 않았습니다. 저녁과 잘 어울렸습니다. 노트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침묵이 저를 조금 숨쉬게 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할 말도 떠오르지 않았죠. 무슨 글을 쓰려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말로 꺼낼 수 있을까요? 컵을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유리가 마른 행주에 닿았습니다. 행주가 물기를 머금었습니다. 그 촉촉함이 부엌에 남았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저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웠습니다. 괜히 들추지 않아줘서요. 그저 그대로 두어줘서요. 아내는 불을 하나 끄고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의 빛이 한 단계 낮아졌습니다. 공기가 조금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와 연필이 사이에 놓여 있었죠. 그 사이가 묘하게 넓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조언하지 않아도 그 침묵이 충분했습니다. 말이 붙으면 마음이 더 작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 대신 숨을 골랐습니다. 부엌 쪽에서 냉장고가 한 번 울렸습니다. 모터 소리가 낮게 돌았습니다. 그 소리는 오래 알고 지낸 소리입니다. 저녁마다 들려오는 배경 같은 것이죠. 그 익숙함 속에서 저는 낯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를 펼쳐두고 아무것도 쓰지 않는 일 말입니다. 아내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정말 밤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저는 연필을 다시 잡았습니다. 손끝이 조금 덜 떨렸습니다. 말없이 지나가는 저녁이 저를 조용히 두고 있었습니다.
저녁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 쓰려 하느냐고 묻지 않았죠. 그 묻지 않음이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컵에 남은 물이 식어 있었습니다. 입에 대니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생각을 또렷하게 했습니다. 나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내는 제 등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보지 않는 자리에서 저는 조금 더 솔직해질 수 있으니까요. 연필을 종이에 대었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그 동작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밤의 리듬처럼요. 리듬은 일정했습니다. 급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종이가 미세하게 휘었습니다. 그 휘어짐이 제 마음의 모양 같았습니다. 묻지 않는 저녁이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묻지 않는다는 건 믿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믿음을 조용히 등에 얹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이 밤을 함께 지나가는 사람. 그 존재가 노트보다 먼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잡았습니다. 그 단순한 움직임이 오늘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없이 흘러가는 저녁이 저를 조금씩 낮추고 있었습니다. 감정 호흡 연결 문장. 묻지 않는 이 저녁 속에서 저는 제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연필심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쓰지 않아도 닳지 않았죠. 저는 그 모양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끝이 곧게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했지만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망설일까? 그 생각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아직 뭘 해도 되는 나이일까? 그 질문이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누가 막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스스로를 막았습니다. 해야 할 일들 속에서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해야 한다는 말이 저를 밀어주었으니까요. 지금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더 멈춰섭니다. 여유라는 말이 이렇게 낯설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연필을 세워보았습니다. 심히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괜히 눈에 걸렸습니다. 마치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안 쓸 거냐고요. 나는 잘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작해보고 싶었죠. 하지만 시작이라는 말은 언제나 무겁게 들립니다. 그래서 한 줄이라고 낮춰보았습니다. 한 줄이면 충분하다고요. 그 한 줄도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주는 허락이요. 허락이라는 말은 작은 숨처럼 느껴졌습니다. 크게 내쉬지 않아도 되는 숨. 그 정도면 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등을 다시 의자에 기댔습니다. 나무가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받침이 있다는 사실이 조금은 든든했습니다. 젊을 때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시간이 남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길어집니다. 생각이 길어질수록 발걸음이 더디게 됩니다. 저는 손등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름 사이에 빛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 빛은 잠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연필심을 깎아놓은 건 아직 마음이 남아있다는 뜻이겠죠. 깎는 동안에는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나무를 돌려 깎으며 가루가 떨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 소리가 작게 사각거렸습니다. 그때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왜 막상 쓰려 하면 이렇게 조심스러워질까요? 쓰지 못해도 괜찮을까요? 그 질문이 밤을 채웠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래 남았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건 거절도 아니라는 뜻이겠죠. 저는 연필을 종이에 대지 않은 채 그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종이의 차가움이 전해졌습니다. 그 차가움이 마음을 식혔습니다. 허락은 큰 소리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쓰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어딘가에서 들렸습니다. 그 말을 붙잡지 않고 그냥 흘려두었습니다. 허락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두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그 단순한 동작 속에서 조금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직 뭘 해도 되는 나이일까? 그 질문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 질문이 저를 멈추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멈춰 있는 것과 멈춘 것은 다를 테니까요. 저는 노트 위에 손을 얹고 숨을 한번 길게 쉬었습니다. 그 숨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허락은 어쩌면 이렇게 가만한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 호흡 연결 문장. 아직 쓰지 않았지만 저는 저를 조금 덜 맞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부끄러움이 컸습니다. 괜히 민망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 노트를 펴는 일, 그게 조금 크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요. 제가 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먼저 눈에 들어왔죠. 손끝에 힘을 주었다가 풀었습니다. 힘을 빼면 괜찮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힘을 빼자 이번에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말이 어디선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배울 것도 아닌데 괜히 흉내 내는 것 같았죠. 그 말은 제 안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요. 부엌 쪽에서 냉장고가 낮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울림이 가라앉자 제 심장 소리가 또렷해졌습니다. 나는 오래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시간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간 속에서 저를 돌아본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다른 숨을 쉬고 싶었죠. 그 숨이 낯설었습니다. 다른 숨을 쉰다는 건 조금 다른 사람이 되는 일 같았습니다. 그 변화가 두렵다기보다 괜히 어색했습니다. 노트의 빈칸이 저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다림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민망했습니다. 저는 어깨를 한번 돌렸습니다. 관절이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나이를 알려주는 듯 했습니다. 그 사실이 또 부끄러웠습니다. 왜 부끄러울까요?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요. 아마도 저는 제 기준을 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잘해야 한다는 기준, 쓸모 있어야 한다는 기준, 그 기준이 연필 끝에 매달려 손을 더디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이 따뜻했습니다. 따뜻함 속에서 조금 전의 생각이 흐려졌습니다. 흉내라는 말도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그냥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도 완전히 믿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연필을 다시 쥐었습니다. 이번에는 손이 조금 덜 떨렸습니다. 부끄러움의 온도가
조금 낮아진 듯 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길게 이어지지 않고 짧게 끊겼습니다. 그 짧음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길게 남지 않아서요. 저는 노트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 글자도 없었습니다. 그 빈칸이 더 이상 저를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옅어졌습니다. 옅어진 만큼 숨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가볍게 펴보았습니다. 손바닥이 조명 아래 놓였습니다. 그 위에 작은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그 그림자가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이 있다는 건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그 흔들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감정 호흡 연결 문장. 부끄러움이 조금 식은 자리에서 저는 제 마음의 온도를 천천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연필은 노트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심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빛이 끝에만 얇게 얹혀 있었죠. 치우지 않았습니다. 치우면 정말 끝날 것 같았거든요. 덮어버리면 오늘의 망설임도 함께 접힐 듯 했습니다. 그래서 노트는 펼쳐둔 채였습니다. 첫 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비어 있는 종이가 저를 재촉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무릎을 한번 펴보았습니다. 관절이 작게 울었습니다. 식탁 위에 물컵을 들었습니다. 물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늘 밤의 온도 같았습니다. 내일도 못 쓸지 모릅니다. 모레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그 생각이 지나갔지만 저를 눌러 앉히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연필을 깎아 놓았고 노트를 펼쳐 두었습니다. 그 준비만으로도 이 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완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지 않아도 괜찮겠죠. 그 말은 누가 해준 것이 아니라 제 안에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강한 다짐은 아니었습니다. 낮은 숨처럼 스쳤습니다. 하루가 끝나는 자리는 언제나 조용합니다. 조용한 시간은 대답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거실 불을 하나 더 끄자 빛이 조금 물러났습니다. 식탁 위에 노트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희미함이 오히려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첫 줄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칸이 이제는 무겁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첫 장이 괜히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저 오늘의 모양일 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속도일 뿐이었습니다. 연필심은 닳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그대로일 겁니다. 저는 손으로 노트 가장자리를 살짝 눌렀습니다. 종이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오늘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조금 더 차분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었습니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비어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대로 둔 채 그대로 지나가는 밤이었습니다. 저는 연필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노트도 덮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 남겨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의 빛을 기다리듯이요.
그렇게 저는 불을 끄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이 밤을 마무리했습니다. 감정 호흡 연결 문장. 비어있는 첫 장을 남겨둔 채 저는 조용히 하루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연필은 노트 위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비어있는 첫 장은 여전히 비어 있었지만 그 빈칸이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쓰지 못한 하루도 그대로 두어도 괜찮다는 마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내야 할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연필을 내려놓은 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적지 않은 밤이 지나가고 내일의 빛이 다시 식탁 위에 내려앉겠지요. 그때도 노트는 그대로 펼쳐져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도 조용히 머물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밤에도 이 자리에서 만나요.